다들 미쳤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도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술잔을 기울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웃었던 진짜 이유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 아내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켰고 살림도 잘하는 현모양처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그런 아내를 둔 저를 복받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에도 친정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날은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 차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따라갔죠. 잠시 뒤 아내 차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데 아내가 먼저 내리더군요. 잠시 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발짝을 기더니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밖에 모르던 여자,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던 와이프는 그 남자 앞에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뛰어가 따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있다가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술 한 병을 꺼내 잔을 채웠죠. 한참 뒤에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당신 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더니 변명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네. 그리고는 거실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아니, 불도 안 켜고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셔. 저는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젊은 놈이랑 아주 좋아 죽더라.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작년부터였다고, 처음엔 그냥 아는 동생이었다고,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호텔 앞에서 다 봐버린 뒤였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도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었으니까요. 1년 동안 회사 여직원과 몰래 만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린 이미 남자와 여자로는 끝난 지 오래였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사생활은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애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자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 가정만 지키면 돼.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도 밖에서 만나던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도 모든 걸 알게 됐고 저 역시 아내 외도를 알고 있다는 걸 전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녀는 제일 먼저 걱정부터 하더군요. 오빠, 나 상간녀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러면 나도 상간남 소송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진 못해. 그녀는 그제야 안심하더군요. 오빠, 이제 우리 편하게 여행도 갈 수 있겠네. 눈치 안 보고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녀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줘.
저는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못해줬던 만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그날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여행을 간다고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여행 다녀와도 돼? 저는 그냥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아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만 불편해지는 일은 없게 서로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현관을 나서던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임신만 조심해. 아내가 바로 받아치더군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저도 말했습니다. 난 묶은 지 오래잖아.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 애인한테 돈 너무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남녀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잠자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싸울 일도 없어졌습니다. 서로 의심할 일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전보다 더 안정됐고 가족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부는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고 저를 복받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깁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저도 남에게 권하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그날 호텔 앞에서 제가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웃은 건 어쩌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버티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고요.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실 거죠?